안녕하세요. 김영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3일이네요. 6월도 벌써 이제 한가운데인데 정말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느낌은 아니지만은 벌써 6월이라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은 그 6월이 시작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6월 13일, 6월의 한가운데 와 있다라는 게 그런 느낌을 주죠. 날씨는 점점 이제 뜨거워져 갖고 한여름에 이제 가깝습니다. 예, 오늘 6월 13일 음 어떤 일이 인제 있었나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 한때 우리나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그 이슈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었는데, 바로 그 효순이 미순이가 미군 장갑 차에 의해서 인제 어 죽음을 당한 날이죠. 예. 물론 이게 상당히 용어도 인제 좀 조심해야 될 그 문제가 있지만은 음 정말 한때 이 사건이 굉장히 그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음 지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그 여중생이 미군들의 어떤 그 장갑차, 전차죠. 미국 전차에 의해서 어 그 전차의 그 캐터필러라고 그러죠. 그 인제 그야말로 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근데 벨트죠, 벨트. 그야말로. 그 벨트가 그냥 단순한 벨트,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가죽 벨트 같이 그게 단순한 벨트가 아니고 그 육중한 그 탱크를 갖다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어 그야말로 그 도구예요. 음 그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그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어 그 궤도죠, 궤도. 궤도가 없이는 탱크가 꼼짝도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궤도를 끝도 없이 그 인제 타원이지만 그 원운동을 시켜가면서 인제 그 육중한 탱크가 물도 건너고 그다음에 골짜구니도 건너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험한 지형을 갖다가 인제 극복해 오면서 나가는 그러한 그 전투 장비가 바로 인제 탱크인데, 그 어 탱크에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 얘기하면 압살을 당한 거예요. 깔려 죽은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 탓에 우리 사회를 좀 시끄럽게 어 그렇게 했었던 그 인제 사건이 바로 이 효순 미순 그 장갑차 사건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인제 아침마다 인제 장거리를 출퇴근하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어 차량을 운전하고 오다 보면은 아침에 인제 음악도 듣고 뉴스도 듣고 그러다 보면은 무슨 방송국에 시선 분산인가 시선 집중인가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날마다 인터뷰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걸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못했어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겠지, 사고겠지.'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건화, 사고화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인제 지금은 또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인제 뇌리에서 인제 잊혀져 가고 있지만, 어찌 됐든 이 효순 미순 사건은 어 우리 사회에 뭔가 정말 우리나라가 그 인제 해방이 되는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 줬던 그 미군, 또 6.25 사변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 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미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그런 의미에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효순 미순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14 일이니까 14 일하면 무슨 데이 인제 이런 게 있듯이 자, 내일은 바로 키스데이입니다. 상당히 그 인제 용어부터 뭔가 정신이 화들짝 나게 하는 그런 기념일인데, 그런가 하면은 또 그 피가 부족한 사람들, 수술을 받을 때 인제 피가 부족하죠. 아무래도 인제 절개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출혈이 되니까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인제 그 피가 필요한데, 그 피를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헌혈자들이죠. 저도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헌혈을 좀 꽤 했습니다. 근데 어 어느 시점이 되니까 헌혈을 안 받아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는 하기는 하겠지만은 어 그 사람이 그 세포가 노화되기 때문에 혈액도 세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인지 아마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헌혈도 그렇게 받아주는 그런 나이가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물론 뭐 키스데이와 세계 헌혈자의 날은 내일 네 6월 14일 기념일이고요. 자 오늘 6월 13 일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효순이 미순이 장갑차 사고 사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순 미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어떤 그 흥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단 사건명을 한번 볼까요? 양주 국도 사건, 양주 하이웨이 인시던트 또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감정적인 그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압사라는 이제 용어죠. 양주 하이웨이 인시던트.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그 사건 사고를 그 인제 표현한 거고요. 압사 사건 하면 뭔가가 실려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개요를 한번 볼까요? 2002년 6월 13일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월드컵이 한참 진행될 때네요. 당시 조양중학교 2 학년이던 신효순, 신미선이 효순, 미선이라는 게 인제 신효순, 신미선 두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경기도 양주군 광정면 효촌리 소재 국가지원지방도 제56 호선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는 게 이제 지방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고속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고속국도가 있는 거예요. 고속국도가 있고 일반 국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서 목포 가는 1번 국도 뭐 이런 게 있죠. 1 호국도라고 하나요? 요새는 호자를 붙이나요? 그다음에 뭐 경강국도 경강국이 3 호선이죠. 네. 대체적으로 종단으로 가는 국도는 이제 홀수 번호고 횡단으로 가는 건 이제 짝수 번호로 이렇게 매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자 하여튼 제 56 호선에서 갓길을 걷다가 주한미군 미 보병 2 사단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다. 그래서 양주 훈련 사고, 양주 트레이닝 액시던트 혹은 국가 지원 지방도 56 호선 사건, 하이웨이 56 액시던트로 알려져 있다. 네. 이게 일단은 뭐 간단하게 표현된 그 사건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사건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2002년 6월 13일 목요일이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날이다. 글쎄요. 요즘에는 그 공직 선거는 다 수요일에 치릅니다. 근데 저 때는 어 지금하고 달리 이제 목요일 날 선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일단 선거가 있는 날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죠. 보궐선거라면 모르지만은 그 이제 공식적인 그런 선거라면은 인제 학교 쉬게 되니까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었더라면은 인제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여가를 이렇게 보내다가 인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광정면 효촌 1 리에 살고 있던 신효순과 신미선 당시 14 살인데 국도를 따라 언덕을 넘어 덕도리 쪽으로 300 미터만 가면 친구 다희가 사는 처갓집이라는 이름의 식당에 모여 의정부에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광정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의정부에서 그리 멀지를 않죠. 예. 양주니까. 그 의정부에서 전철을 타면은 뭐 몇 정거장만 가면은 인제 양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러 가기로 했는데 학생들은 졸업생이 10 명에 불과한 효촌 초등학교를 나온 동창생들이다. 자 졸업생 10 명이란 얘기가 사실 그냥 규모가 작은 그런 학교죠. 요새는 워낙 뭐 학생들이 없으니까 저런 학교도 많이 있겠지만은 글쎄요 2002 년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있었던 때인데 어 졸업생 10 명이라면 아주 작은 학교를 인제 다닌 거예요. 근데 어 그중에 여학생이 6 명이었는데 전부 10 명이 이제 동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다음 날은 효순 양의 생일이기도 해서 여학생 5 명이 모이기로 약속을 했고 음 그래서 인제 뭐 약속 장소를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난 길은 편도 1 차로 폭 3.3 미터에 불과한 지방도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은 법원리와 덕도리 사이에 공 골짜기로 급경사로 곡각지로 남쪽은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어 별도 인도가 없어 차가 온다면 사람이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길이었다. 음 글쎄요. 뭐 일단 법원리 하면은 상당히 그 유명한 동네 이름이죠. 군대를 갔다 와서 저 지역에서 근무한 그 동기들이나 그 군인들은 다 법원리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인제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파주 쪽에 그 이제 학습장이 있어 갖고 야간 그 강의를 하러 인제 저도 상당히 파주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도 그 표현이 있죠.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어 별도 인도가 없어 차가 온다면 사람이 피할 곳이 없는 길이라고." 돼 있는데 2002 년도에 그랬었죠. 어 제가 이 파주 쪽에 강의를 다니던 때가 아마 2010 어 아마 2000 2020 년도 그 무렵? 예. 그 전후에서예요. 그럼 한 20 년이 지난 그 상황인데 사실은 저도 저기를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아 정말 왜 여기는 인도가 없을까?' 물론 뭐 참 번듯하게 그 인도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정말 차가 이렇게 가면은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도로 구조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저기를 운전하고 가면서 '아 정말 피할 길이 없구나.' 그야말로 조심을 해야죠 그야말로. 운전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걸어가는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차가 오면은 어떻게 안전한 쪽으로 비켜 선다든가 뭐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길 바깥으로 그 인제 붙어 갖고서 차가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도로 구조였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서쪽의 법원리에서 한참 내리막을 달려오던 차가 마을 앞에서 갑자기 도로 사정이 바뀌어 오르막이 시작되는데 오른쪽으로는 산을 끼고 휘어져서 올라간다. 쭉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그 이제 갑자기 오르막인데 산을 끼고서 이렇게 인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고런 데에 누군가가 있었더라면은 못 보면은 사고가 나죠 진짜 그야말로. 근데 이날 낮 10시 30 분경 두 여학생은 마을을 나와 친구 집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바로 인제 저 지점이 사고가 난 지점이다라는 얘기죠. 아주 그 참 운이 나쁠라니까 하필이면은 고 시간에 거길 지나갔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에 에 미군 부교 운반용 이 장갑차가 오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뒤에서는 주한미군 미 보병 2 사단 44 공병대대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법원리 쪽에서 내려와 약간 왼쪽으로 틀어 막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음 뭐 저도 그 탱크를 여러 번 인제 그 보았지만 일반 그 승용차나 이런 차들하고는 또 이게 다르죠. 더군다나 이게 부교 운반용이라면은 저 부교를 갖다 이렇게 붙들어 이렇게 장착을 해 갖고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구조물이 다른 그 차량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차량 행렬은 선도 안내 차량 1 대, 병력 수송 장갑차, 그 뒤로 사고 차량, 일반 공병 궤도 차량 3 대, 후미 안내 차량 1 대였다. 음 뭐 저도 병력을 인솔하면서 인제 지역 간 이동을 해 봤지만은 어 정말 뭐 장비를 싣고 가든 인력을 싣고 가든 앞에 그 소위 그 컨보이라고 하는 그 안내하는 차가 앞에 나가요 먼저. 대 대체적으로 찝차가 인제 그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면서 인제 뭐 검문소가 나타나면 뭐 행정적인 문제도 처리하고 그 이제 뒤에 타고 있는 뭐 병력 그 수가 몇 명인지 인제 카운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상 없으면 인제 통과시키고 인제 그런 인제 예 시스템인데 음 하여튼 지금 미군 부대 차량도 선대 안내 차량도 있고 후미 안내 차량도 있었고 이제 수송 장갑차 그 뒤로 사고 차량, 일반 공병 궤도 차량 음 뭐 공병 궤도 차량이라는 게 뭐 장갑차 내지는 그다음에 탱크겠죠, 전차. 그렇게 인제 차량 행렬도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맞은편에서 M2, M3 블레들이 기갑 전투 차량 5 대가 덕도리에서 무건히 훈련장으로 접근 중이었다. 사고가 난 도로의 폭은 3.3 미터인데 반해 사고 차량의 폭은 3.65 미터이다.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가는 그런 구조죠. 예 참 이게 길이 인제 좁은 것도 문제죠. 저도 저 지역을 많이 운전을 하고 다녔지만은 군데군데 인제 도로 확장하는 공사 현장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데는 뭐 인제 직선화, 선형화
굴곡선형을 바로잡아 갖고 뭐 이제 직선형의 도로가 많이 이제 있었죠. 예, 고속도로 같이.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저도 저거 운전하면서 '야 이거 위험한 데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로 폭보도 차량 폭이, 왜냐면 이게 예 국요 운반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탱크가 더 넓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무기도 장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 사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려면은 갓길을 걷고 있던 학생들을 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다. 예. 이 참 여기에 인제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인도도 따로 없는 편도 1 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민들의 평소 갓길을 인도 삼아서 통행을 해 왔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도가 없어요. 아주 좁아요 도로가. 이제 그러니까 차가 오면은 음 그 갓길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 갖고서 인제 차를 피하는데, 그 갓길도 뭐 갓길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도로의 어 가장자리다라는 그런 의미지, 별도로 거기에 인도 같은 형태로 돼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은 어 작은 그 또랑이 그 도로를 따라 가고 있다라면 뭐 또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서. 자 그래서 사고가 난 이후 유족들은 당시 사고 차량의 너비가 도로 폭보다 넓은 데다 마주 오던 차량과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살해 행위였다."라고 인제 주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뭐 솔직한 얘기가, 이 외국에 나와 있는 파견된 그 군인이 그 나라의 그 국민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일부러 죽이려고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견된 살해행위였다. 뭐 화가 나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 또 입장을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군인이 뭐 한다고 그 지나가는 학생을 치워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겠어요. 이게 굉장히 그 미묘하면서도 애매모호하면서 정말 참 이해하기 불편한 그런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사고 난 다음에 미군 당국은 사고 당일 미8군 사령관의 유감의 뜻을 전하고, 미8군 사령관은 뭐 인제 그때 당시에 인제 이렇게 용산에 있었겠죠. 다음 날인 6월 14 일에는 미 보병 2 사단 참모장이 미 그때 당시에 예 미군 보병 2 사단은 그 동두천에 인제 있었습니다. 그 참모장이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서 문상을 인제 하고, 그다음에 피해 유가족에게 각각 위로금 100만 원을 이제 전달했다.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전달한 거네요. 그러니까 조의금을 인제 저렇게 전달한 건데, 일상적인 조의금보다는 더 많은 인제 조의금을 이제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물론 인제 저 금액이 이제 그 사실 뭐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돈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니죠. 예. 참 진짜 슬픈 현실인데. 예. 자 어찌 됐든 미군 측은 15일 장례식을 치르면 사단장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장례식을 마친 후 미군 측은 번역상의 실수 이유로 면담 약속은 이제 파기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글쎄 그 인제 제가 저때 당시에 그 방송을 이제 들은 게 저 내용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시선 분산인지 시선 집중인지 하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어 미군 그 장교를 이제 전화상으로 호출을 하고 통역이 옆에 있고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갖고 인제 좀 기억에 그 인제 남지는 않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어찌 됐든 자꾸 인제 압박을 가한 거죠. 근데 사실은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로서는 또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참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인제 지속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제 뭔가 약속을 했는데 또 그걸 또 파기를 한 것도,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파기를 한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네요. 자 추모비와 현장에서 법원리 방향 국도 모습이 바로 인제 여기 이제 사진, 이거는 인제 사고 이후에 인제 고친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인제 추모비인가 추모비죠. 예. 그리고 인제 어찌 됐든 개선된 도로는 많이 인제 넓어진 거예요. 이런 갓길이 있었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어떤 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인제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갓길이 없어요. 그야말로 오른쪽에 싹 붙어서 가고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만일 예를 들어서 그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다라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겠죠. 정말 참 저 상황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후의 처리 과정을 한번 볼까요? 내용이 분명치 않다라고 자료에 그런 그
코멘트가 있던데 뭐 어찌 됐든 한번 보겠습니다. 미군 당국은 7월 3일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죄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한편 라포트 주한 미군 사령관의 사과를 전했다. 어 이게 이제 미 팔군 사령관이었겠죠. 그와 별도로 우리나라 검찰도 관련 미군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유족들이 6월 28일 차량 운전병과 관제병, 미 2사단장 등 미군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 지청에 고소하고 미 측의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예, 일단은 의정부 지청에다가 검찰 의정부 지청에다 고소를 하니까 우리나라 검찰도 인제 조사를 벌이는 일을 그렇게 인제 시작을 했던 거죠. 자, 하지만 미군 측은 신변 위협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를 않았다. 여기서 또 인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법무부는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미 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으나 8월 7일 미군 당국은 동사고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재판권이 미국에 있으며 이제껏 미국이 1 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로서 재판권 포기를 거부를 했다. 재판권을 포기해라 그랬는데 이제 이러저런 이유로 인제 포기는 못 하겠다. 즉 그 사고를 낸 그 병사에 대해서 두 병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재판을 하겠다. 이런 그 인제 의사 표시를 한 거예요. 이후 11월 18 일부터 23 일까지 동두천 캠프 KC 내 미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공무를 행하던 중 발생된 과실사고임을 근거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Not guilty. innocent, not guilty. 뭐 참 그 영화나 드라마에 인제 가끔 나오는 용어인데 not guilty 무죄다 이거죠. 그 후에 미군은 무죄 편견이 있은 지 5일 만에 11월 27일 사죄 성명을 발표를 했다. 한편 반미 시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죄를 하였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을 하였다. 조지구 부시고 하던 그 대통령이죠. 자,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얘기죠. 역시 미국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을 했네요. 자, 그때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었냐면 2002 년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네요. 자, 인제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 인제 부추기는 세력이 또 있죠. 북한. 장갑차에 희생된 두 사람은 2003 년에 모란 평양 모란봉 제1중학교에 등록을 하고 2005 년에는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다. 정말 정신 나간 친구들이죠. 쟤들이 뭐라고 이 사건에 저런 식으로 글쎄 부모가 원해 갖고서 모란봉 제1중학교에 등록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인제 세월이 흘렀죠. 뭐 그러면서 인제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갖고 음 이제 잊혀져 가는 그런 사건 사고지만은 문제는 어 그 상당히 그 우리나라 측 국민들이 공분을 했었다라는 거죠. 예.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게 아마 그래서 더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이후 볼까요? 사건 발생 10년 후인 그러니까 2012 년도쯤 됐겠네요. 미선 양의 아버지는 사고를 낸 미군도 이제 편히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씨는 단순한 사고라 생각했는데 미군이 애들이 미워서 낸 게 아니지 않나라며 얼굴도 모르지만 그 미군들도 이제 마음이 짐을 덜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미선 양의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글쎄 인제 저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뭐 얼굴도 모르는 그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그야말로 차폭보다 더 큰 차를 그 군대 무기인 장갑차 뭐 이 전차 같은 거죠. 그거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폭은 좁고 해 갖고서 어 뭐 사각지대에 있었든지 아니면은 피해 있었지만은 어떻게 도 좁은 도로폭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인제 부딪혀 갖고서 인제 차에 깔려서 이렇게 인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어 사실 저 미군이 뭐 '내가 저거 죽여야지. 지나가는 저 애들을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운전을 했겠느냐 이거죠. 그들도 보면은 뭐 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형제 친구가 있고 다 그럴 텐데. 그러니까 사건 발생 10 년이 지난 다음에 미선 양의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음 "이게 단순한 사고지 뭐 애들을 죽이려고 그랬겠느냐." 그러니까 어 미군도 내가 비록 참 그 근무 중에 그 탱크를 끌고 가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쳐서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인제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인제 미선 양의 아버지는 저렇게 이야기를 인제 한 거죠. 그다음에 효순 양의 부친 신현수 씨도 사실상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라고 전했다. 글쎄 뭐 그 미선이 아버지하고 효순이 아버지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서 저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내용으로 봐서는 뭐 만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래도 "같은 생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는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대한 개정에 합의하고 범죄 피의자인 미군 관계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한국 당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협정 운용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 이후에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주한미군 지휘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소파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는 소파가 아니고 소파 협정이라고 인제 우리는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근데 저것은 어 그 미군 입장에서는 인제 자기 나라 그 미국의 병력을 세계 각지에 이렇게 파견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관습이 다르고 그다음에 법 체계가 다르고 법 내용이 다른데 음 그리고 자기 나라 군인을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또 그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국가도 있을 텐데 거기다 "당신네들이 뭐 알아서 마음대로 하셔."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병을 했다. 근데 월남에서 뭔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저렇게 인제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그럴 때 우리나라 군인을 그 뭐 예를 들어 "월남 법정에다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 쉽게 내줄 수 있겠느냐 이거 신병을.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하여튼 그런 그 사건 사고의 내용이 바로 미순이 효순이 그 인제 사고의 그 인제 내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고차 같은 종류의 장갑차라고 돼 있는데 상당히 폭이 넓죠. 예. 요렇게 갓길에도 있으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이 보면은 어 차 폭이 이거보다 작은 요런 데인데 이 끝에가 이렇게 산이에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사는 졌겠지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오른쪽으로 쭉 붙어서 뒤 바짝 있어야만 겨우 그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일 텐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운전하다 보면 어디 그 사각지대라는 걸 느끼잖아요. 분명히 차가 따라오고 있지 않다라고 봤는데 차선 변경하려고 하다 보면 빵빵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이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백밀러에. 아마 여기에 인제 뭐 운전 그 병도 있지만 관제병도 이제 그런 시야 확보를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미군이었다라면은 비록 어 어떤 그 사건 사고가 그야말로 실수에 의해서 내지는 음 실수죠 그야말로. 못 보고서 그렇게 인제 친 건데 더군다나 인제 저 궤도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더 육중하고 더 위험한 것도 사실이에요. 폭도 더 넓고. 아니 우리나라 군인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잘못했다라고 해 갖고 우리나라 군인을 그쪽 법정에다 이렇게 내놓고라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역지사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소파가 협정이 체결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 더군다나 6.25 전쟁 끝나고서 그 큰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그 이제 협정을 갖다 인제 그 서로 서명을 했을 텐데 이제 그때 당시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갖고 정말 미군 그 자체 법령에서도 음 뭐 그에 걸맞는 어떤 처벌이 그 나왔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또 커지진 않았을 텐데 정말 화가 나죠. 가만히 봐도 도대체 응? 지 나라 군대라고 지들이 재판하면서 지들이 다 쏴 주고 뭐 그걸 무죄 이렇게 선전해? 그러니까 어 화가 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때 큰 인제 이 효순 미선 사건에서 큰 소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미선의 아버지도 얘기를 했지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갖고서 지나가는 내 중학생을 내가 쳐 죽여야지 이랬을 리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죠. 또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인제 그런 그
이야기 등을 이제 미순 아버지가 이제 했는데 음 미군도 이 소파라는 게 있지만은 소파 개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옛날같이 진짜 굶어 가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죠. not guilty 할 수는 없잖아요. 과실치사도 그것도 음 뭔가 그 책임은 그 물어야 되는 건데 과실치사죠 사실은. 그런데 그냥 이런저런 not guilty 이렇게 해 버리면은 뭐 화가 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미군도 지금은 뭐 많이 개정이 돼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저때 당시에 음 좀 더 그 폭넓은 그런 음 생각을 갖고 음 그 배심원들도 폭넓게 예 그 재판을 해서 '아 이거 과실치사지만 어느 정도 그 책임이 있다.' 싶어 갖고서 그 이제 책임을 추궁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은 이것이 그렇게 뭐 미군 철거 뭐 요새는 철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번지는 그런 커다란 사건이 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자 어찌 됐든 미순과 효순 양 사건은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내일은 키스데이죠. 14 일이기 때문에 네 세계 헌혈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미지 영상을 같이 차에다 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효순 미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